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과 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고 짧은 연휴 탓에 충청권 고속도로도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은 다양한 여론이 오간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이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도 민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천안 쌍용동 아파트 5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집 주방 냉장고에서는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본격 귀성 행렬은 이미 시작이 됐죠. 역과 터미널은 오늘 오후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대전 복합터미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보기에도 고향으로 가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대전 복합터미널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귀성 행렬은 퇴근한 직장인들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행선 버스표는 대부분 일찌감치 매진됐고 상행선의 경우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정오 무렵 대전 복합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버스터미널에서 자동 발권기 전산 오류가 발생해 귀성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은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전역에도 오후가 되면서 이른 귀성객들이 몰렸습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양손에는 음식과 선물 등 진보다리가 가득했습니다. 형님네도 오시고 해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면은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게 빨리 이제 얼른 가고 싶은 들뜬 마음입니다. 하행선 기차표는 대부분 매진된 가운데 매표소에서는 입석과 자유석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행선 열차표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까지 KTX를 비롯한 열차를 평소보다 148회 늘려 운행합니다. 모처럼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는 집으로 찾아올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눌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장 보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새며느리를 봐서요. 며느리 맛있는 전도 부쳐주고요. 송편도 같이 만들고요. 성묘도 같이 가려고요. 어떠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으며 추석 당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밤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예년보다 짧은 추석 연휴 탓에 올 귀성 귀경길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전 MBC는 이번 연휴 기간 EXTV 교통방송과 공동으로 충청권 주요 고속도로 상황을 현 시각 기준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을 정지원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대단합니다. 이미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하기도 어렵고요. 충청권에서도 진입해서도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합니다. 1번 경부선 충청권 입장 부근부터 청주까지 많이 막혔다가 회덕분기점을 통해서 대전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51번 호남고속도로 지선도 대전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회덕분기점 주변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외곽으로 향하신다면 논산 쪽은 북대전 부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체는 유성 분기점 주변까지 10여 킬로미터 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번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도 대전 쪽으로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하신다면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화흥터널 주변부터 마곡사까지 7km, 다시 한번 유성터널부터 유성 분기점까지 계속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는 충청권에서 가장 깁니다. 안성부터 청주까지 50km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연휴 때문인지 귀성 행렬이 일찌감치 시작됐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정체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평소 주말보다도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귀성 정체는 내일 저녁 7시를 넘어서야 그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은 차례상이나 모임 등에서 다양한 여론이 오간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이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민심 잡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는데 속내는 모두 달랐습니다. 이교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든 고향을 찾는 귀성객 맞이에 대전역 광장은 온종일 들뜨고 분주했습니다. 입구 앞에 모인 각 당 관계자들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인사도 건네며 추석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권 국회의원들은 역승차장까지 나가 인사했습니다. 차창 너머라도 손짓을 보내며 위기의 시기에 정부 여당에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해마다 이어오던 대규모 귀향 인사 대신 소규모로 시민을 만나며 여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조국 이슈를 연휴 동안 끌고 가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추석 민심에서도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 또 비판 이런 것들이 가중되리라고 합니다. 한국당 세종시당의 한 간부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대전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약자 보호 등을 내세우며 추석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혹이 아직도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탑에 올라가 있고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소외된 사람들도 함께 행복한 추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이른 추석과 연이은 대형 이슈 속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손짓도 바빴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보령 대천항 수산물 시장과 여객선 터미널 등을 찾아 재난안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시장 상인들에게 수산물과 건어물 수급 판매 동향과 이른 추석에 따른 어려움을 듣고 여객선 터미널에선 추석 명절 특별교통대책 본부 운영과 운항 대책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여객선 증편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수산시장에서 멸치와 대하, 꽃게 등을 구입해 보령 지역 장애인 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등에 전달하며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새벽 천안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 주방 냉장고 안에서는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가스 배관이 잘려 있었고 집안에선 인화성 물질까지 발견되는 등 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거의 이쪽인데 다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냥 그을은 상태 저 상태였고.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냉장고에서는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냉장고는 눕혀진 채 문이 열려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들의 시신은 불에 탄 채 냉동실과 냉장실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집안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이 발견됐고 가스 배관이 잘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관 내부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인화성 물질이 뿌려진 흔적도 발견돼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제 마감된 지역대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충남대가 자체 수시 전형 사상 가장 높은 전체 평균 9.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남대는 4.81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고 건양대 7.61대 1, 모건대 4.94대 1, 배재대 5.73대 1, 대전대 4.9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우송대가 8.71대 1, 을지대 대전 캠퍼스가 1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A형 간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가장 발병률이 높은 대전에 이어 세종에서도 확산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A형 간염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20배 넘게 늘어났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A형 간염 급증 원인을 조개젖으로 지목했지만 세종의 경우는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한 보건소.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관내 환자가 증가하자 지난달부터 보건소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매일 수십 명씩, 많게는 100명 넘게 찾을 때도 있습니다. A형 간염 유행인데 제가 항체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감염될까 봐 미리 예방하러 왔어요. 올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3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명보다 20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도 전국 최고인 대전 140.77명에 이어 117.13명으로 세종시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대 전까지는 A형 간염을 2번 다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40대 이상은 A형 간염을 감지식으로 앓고 지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대전의 경우 중국산 조개젓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지만 세종시는 2건의 집단 발병 역학조사에서 모두 불검출됐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예방 백신과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확산세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했을 때 그 항체 그 면역력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제일 예방을 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젓갈류 음식이나 마시는 물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겨울로 접어들기까지는 간염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전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급식비 카드깡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시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인 교육시설이 운영된 것은 아니며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시설 운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급식비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다며 시설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김종환 홍보위원장이 오늘 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안내동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김 홍보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조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장관직을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광역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 1,15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도로망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행복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8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대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재개관했습니다. 대전시는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장난감 대여 공간을 도색과 매트 교체, 출입구 분리와 콘텐츠 재구성을 통해 장난감 도서관으로 확장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